안녕하세요. 데일리앗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이벤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조금 더 특별하고 풍성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화면에 휴대폰 번호인 010-6720-4656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바르니 캐릭터가 새겨져 있는 무선 충전기와 AI 엑스포 초청장 그리고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까지 쏩니다. 특히 AI 엑스포에 제가 리포터로 현장에 나와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잠깐 스톱하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럼 3월 19일 데일리앗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한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결정입니다. 예비 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인 판단인데요. 위원회는 이 예비 결정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문제 논의입니다. 준법위는 2월 정기회의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대한 1차 논의를 진행했지만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9일 오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보령제약입니다. 도라지 성분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물질을 자연에서 찾았는데요. 바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에 있는 플라티코닌 D라는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와 융합하는 과정을 차단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라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후통과 기침, 가래와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바로 플라티코닌 D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플라티코닌 D는 도라지의 풍부한 트리테스페노이드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의 대표 제품인 기침과 가래약 용각산은 주재료가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티코닌 D를 함유하고 있어서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내수용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은 키트는 작년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인강 도말 검체를 한 번만 채취해도 양성이나 음성의 결과를 15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는 국내 임상시험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인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약 89.4%의 성능을 보였고요. 바이러스가 없는 정상인을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특이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기존의 바이러스와 동등한 검출 능력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휴마시스 주가는 장중에 26%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전날 따상이 성공하면서 화려한 증시 입성을 완료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틀째 결국 따상 상인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장 초반에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 어플은 오류가 나면서 앱에 접속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장이 시작되자마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15분 만에 4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거래되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전날 전체 거래량은 87만 주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거래량도 대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18만 4천 원에 시작이 되어서 19만 원의 고점과 17만 1천 원의 저점을 찍으면서 따상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IPO 최대호로 꼽혔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자 야놀자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예비 상장주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은행주입니다.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간방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시장을 안전 효과를 보여줬던 것은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0.11% 급등하면서 1.75% 넘게 올랐고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30년물 금리도 장중 2.5%를 돌파하면서 201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금리 상승에 투자자들은 기술 성장주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나스닥은 3%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은 직격탄을 받았지만요. 반대로 은행주는 다시 신호탄을 받는 모습입니다. 제주은행은 장중에 14%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 등 4대 은행주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가 배달의 민족과 현대기아차가 배달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로봇 배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협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는 다양한 구조의 건물에서 층간 이동이 가능하고 결제 수단까지 탑재한 배달 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인 배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배송 로봇 관련 기술을 가진 로보티즈에 오늘 기대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완전 대박이야. 반도체 가격 두 자릿수로 오른답니다. 네, 코로나19로 PC 수요와 가상화폐 업황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는 두 자릿수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네, 일단 자동차와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등에 탑재되고 있는 일부 칩은 리드 타임이 52주나 됐습니다. 범용 반도체 칩 하나만 없어도 완제품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데 제조사가 칩 주문을 해도 1년 후에야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반도체 수급난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 그치지 않고요. TV와 비트코인, 게임 등 연쇄적으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업체가 최근 스마트폰과 PC, 데이터 센터와 차량용 반도체를 우선 생산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한정된 생산 능력 탓에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지난해 수준인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 목표로 세계 1위 달성 비전을 내세운 파운드리 부분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한동안 신규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SK하이닉스도 올 들어서 투자 확대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충북 청부의 M15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장비를 들인 데 이어서 지난달 준공한 경기 이천의 M16 라인에서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기 위한 조기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반도체 공급업체가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제품 양산에 나서려면 최소 2-3년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 반도체 부족 문제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는 기업들이 거래 기준으로 삼는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이 2분기에 1분기 대비 3에서 8%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D램 고정 거래 가격은 1분기에만 3에서 8%, 2분기에는 13에서 18%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국내 수혜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주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두 기업의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벤트 참여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